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거대 정당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 등을 지지 기반으로 둔 군소 정당들도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 선출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전남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발굴에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진보당에서는 20대 대선 후보였던 김재현 상임대표와 강성희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해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첫날 투표율이 30%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후보 선출을 앞두고 지역 공약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전남도당은 국립의대 신설과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의 대전환, 농민수당 강화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국가, 공평국가, 그리고 미래국가, 새로운 제7공화국,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영역을 우리 진보당이 제시하고 원외 정당인 정의당도 노동당과 녹색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접수 결과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오는 26일까지는 토론회와 지역 유세가 이후 나흘 동안은 투표가 진행됩니다. 개발이나 발전 위주의 정책이 아닌 친서민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전남도당은 의대 설립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중대재해 예방대책 등을 대선 공약 우선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노동자라든가 중소형세 상인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좀 소외되어 있고 약자인 이분들의 목소리들을 대변해줘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데다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군소 정당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힘 광주 전남 당협위원장 17명 중 10명이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김 후보가 국가관과 이념관,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갖춘 적임자라며 대한민국의 도약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등 모두 8명을 1차 경선 진출자로 선정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미래발전 정책 과제들의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도청 실국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선 전 기간은 행사에 제약이 많아 오히려 각 부처의 건의 활동에 좋을 수 있다며 발굴한 75건의 전남 정책 과제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협조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구제역과 관련해 청정지역이 깨져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철저한 전파 경로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실외 주차장 일부가 내려앉는 등 집안 침하 현상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단지 옆 도로에서 진행 중인 전선 지중화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순천시와 한전도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오가는 차량이 방지턱 넘듯 흔들립니다. 아파트 한 개동 앞 주차장 일부 구역이 내려앉아 고저차가 생긴 겁니다. 지난 2019년 사진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집안 침하가 의심되는 지점은 더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 계단과 바닥 사이 틈이 계속 벌어져 보수에 나섰다가 밑으로 뚫린 공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현상이 3년 전부터 보였다고 말합니다. 한 2, 3년, 딱 눈에 띄기는 약 2년 전부터 문제가 됐었어요. 이거. 완전 꺼지기는 한 7개월 전부터 완전 저렇게 꺼져버리더라고요. 아파트 옆 8차선 도로에서는 고압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공사가 지난 2023년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리사무소 측은 땅 파는 공정이 장기간 이어진 게 집안 침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지중화 사업적으로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집안을 때리고 어쩌고 어쩌다 보니까 3년 전부터 이 집안이 계속 주저앉아요. 조금씩 점점. 주민들은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안전진단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순천시도 현장을 둘러보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시행사인 한전의 집안 침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전 담당자는 곧 현장을 자세히 둘러보고 집안 침하와 공사의 연관성을 확인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내년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시 의회가 2026년을 섬방문의 해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제245회 여수시 의회 임시회에서 여수시 의원 20명은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과거 한국 방문의 해를 지정해 국가 브랜드를 높인 것처럼 내년을 섬 방문의 해로 지정해 섬박람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섬 지역은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섬 방문의 해 지정을 통해 전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을 섬으로 집중시키고 섬의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3분쯤 제22 서경호 선체 내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실종 선원 1명이 발견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심 80m 지점에 가라앉은 서경호 조타실에서 실종자를 발견했으며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여수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제22 서경호는 지난 2월 9일 여수시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고 전남도는 지난달부터 민간 잠수사를 투입해 수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치단체마다 차세대 쓰레기 소각장인 자원순환단지 시설 위치를 놓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자원순환단지 설치를 위한 입지 후보지를 정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광양읍 중림리의 한 야산입니다. 광양시 차세대 자원순환단지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이 일대 두 곳의 부지를 쓰레기 소각장 시설의 1순위와 2순위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1일 기준 소각시설 220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90톤, 재활용 선별시설 30톤 규모로 2030년 시설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내년 공사 착공을 위해 행정적 절차 진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와 기후변화 영향평가 초안의 공개 열람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관련 주민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추진 계획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올해 12월 달까지 기본 계획 및 투자 심사 완료를 한 이후에 2027년에 공사 착공해서 2029년에 시설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향후 일정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자리에서 후보지 인근의 9개 마을 700여 가구 주민들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정된 후보지 일원은 도심과 멀어 에너지 회수라는 시설 목적에 어긋난다며 선정 후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의 삶의 터전 바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 운영하더니 이제는 사전 논의 절차도 없이 소각시설을 건립하려 한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0년간 약속 안 지키고 또 1, 2부지를 해갖고 이 오늘 후보지 설명하고 우리가 정했으니까 누구 떨어라! 과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광양 시민이라면 그럴 수 있냔 말이오. 주민들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한때 격앙된 분위기까지 연출됐습니다. 나는 지금 자체가 이 수학자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자체로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오냐 가지고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시의 대변이에요. 개정 폐기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 전국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광양시도 쓰레기 소각 시설 조성 사업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지만 주민 반대가 갈수록 격화하는 상황 속에서 고민도 함께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을 공개했습니다.
국립순천대 스마트 도서관은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3년 동안 재구성을 거쳤고 개방형 열람실과 그룹 스터디룸 등을 갖췄습니다. 일부 공간은 지역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고 도서 대출 확대, 야간 이용 연장 등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뤄집니다. 한편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병훈 국립순천대 총장은 캠퍼스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산업 현장과 지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역동적인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 무안돼지 농가들의 살처분 조치가 잠정 유예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논의 결과 임상 증상이 있거나 간이 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돼지만 부분 살처분하도록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돼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무안의 2개 농장에서는 전체 살처분이 이루어졌지만 추가 발생한 3곳에서는 현재까지 수포 등 증상이 없어 살처분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참사 해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304명이 숨진 참사 해역의 한가운데 유족들이 국화에 이어 하얀 벚꽃을 바다에 던집니다. 자식들에게 봄이 왔다고 알려주기 위해 450km 떨어진 안산에서부터 고이 간직해왔습니다. 사랑하는 딸 향매야, 너네 학교에 있던 그 벚꽃을 따왔다. 이 벚꽃으로 너네 역사를 기억할게. 너네도 거기서 항상 행복하고 잘 지내기를 아빠가 빌고 있다, 매일매일. 그리운 마음에 가족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지만 돌아오지 않는 대답에 차오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정장으로 하나 딱 맞춰져갖고 네 졸업식에 손잡고 같이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좌절되니까 마음이 많이 괴롭다. 11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과 아픔은 생생한데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구조는 왜 미흡했는지 어느 하나 명확하지 않은 현실에 답답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사고 난 가족들한테 좀 시간을 좀 너무 끄는 것 같은데 좀 빨리 좀 모든 거를 좀 진상을 좀 밝혀주고. 선상 추모식에는 희생자 가족과 지인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묵념, 참사 해역 선회 등이 이뤄졌습니다. 유족들은 영원히 잊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저마다의 약속을 적은 노란 리본을 벚꽃나무에 걸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아로새겼습니다. 추모식 이후에는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 신항에서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시민들은 물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도 참석해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맞물려 좋은 의견도 나누고 좋은 방향도 좀 만들어가고. 벚꽃이 닳아서 떨어질 때마다 노란 리본을 바꿔 걸듯 시민들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순천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협박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광현 순천시의원 등 관련 피해 의원 6명은 오늘 딥페이크 협박 메일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협박죄 등으로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7일 나체 여성과 함께 있는 불법 합성 사진과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하라는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돈을 이체하는 등의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일은 따뜻한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3도, 한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포근하더라도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으니 큰 기온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열리는 고흥 우주항공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별자리 천체 관측 참가자 모집이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고흥부는 4월 한 달 동안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접수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1,200명 모집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참가자는 광주 전라권이 32%, 부산 경상권이 31%를 기록했고 수도권 참가자도 28%에 달했습니다. 제15회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지구 문명에서 우주 문명을 주제로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순천 나간배가 202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브랜드 대상은 7개 항목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통해 선정됐습니다.